잠자기 전에 듣는 무서운 이야기. 살인탐정 진수. 70대 노인 살인사건. 진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골목길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형사였다. 이 마을은 평화롭기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두운 밤이며 이곳저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골목마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골목길 한가운데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그 주변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범죄 현장에는 피해자의 발자국과 집으로 돌아가려던 듯한 흔적만이 있었다.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사를 시작했다. 모두가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 이상함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건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수는 피해자의 과거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벌어진 한 미해결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였으며 그 사건 이후로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진수는 피해자가 받은 위협과 관련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은 진수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에서 왔다. 이 일기장에는 피해자가 목격한 사건의 진실과 그로 인해 받은 심리적 고통,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었다. 진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 중년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여성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악연이 있었고 과거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었다. 진수는 여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성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히고 싶어 했던 것뿐,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수는 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아냈고 그는 바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이 친구는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평생 간직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그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반전은 마을 사람들과 심지어 진수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진수는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인간 내면의 어두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도끼 살인 사건.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작고 어두운 PC방.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장소가 곧 충격적인 사건의 중심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형사 진수는 서울경찰청에서 가장 난해한 사건들을 다루는 베테랑으로 그의 전문 분야는 범죄 심리와 현장 분석이었다. 어느 날 그는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가 PC방에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PC방의 소유주였으며 그의 죽음은 처음에는 강도 살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진수는 현장에 남겨진 미묘한 단서들이 그것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감지했다. 숨겨진 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도끼는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시사했다. 진수는 PC방의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고, 피해자가 자주 특정 고객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고객은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PC방을 자주 찾기 시작했고, 피해자와는 사적으로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진수는 이 고객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가 과거의 피해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였으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진수는 이 고객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PC방에서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 이곳은 피해자가 비밀리에 개인적인 아이템을 보관하던 곳이었고, 그 중에는 고객과의 분쟁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반전은 진수가 피해자의 가까운 친구이자 PC방의 단골 손님인 또 다른 인물에 주목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이 인물은 피해자와 매우 가깝다고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진수는 이 인물의 집에서 살해에 사용된 도끼와 일치하는 도구를 발견했고, 결국 그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사건을 통해 진수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다. 사건의 해결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다. 학교 옥상 살인 사건. 고요한 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학교의 자랑, 항상 성적으로 1등을 차지하던 학생이었다. 그의 몸은 야간 학습이 끝난 후 옥상에서 발검되었다.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베테랑 형사 진수가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다. 진수는 피해자의 성적 우수성이 이번 살인 사건의 핵심 동기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빠르게 파악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했고, 그로 인해 몇몇 학생들과의 관계가 긴장됐던 것으로 보였다. 진수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야간 학습이 끝나기 전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누군가와 옥상으로 향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그 목격자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진수는 학교의 CCTV를 철저히 분석했고, 피해자와 함께 옥상으로 향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성적 경쟁에서 늘 뒤처지던 학생이었다. 진수는 이 학생을 신문했을 때 그가 피해자와의 우정에도 불구하고 성적 경쟁에서의 압박감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범인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설득하려 했던 것뿐 살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진수는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학교 내에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피해자가 성적 조작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몇몇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마침내 진수는 학교의 한 선생님이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옥상에서 만났던 사람임을 밝혀냈다. 이 선생님은 성적 조작을 발각당할까 두려워 피해자를 위협했고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결국 그를 밀어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이 사건의 반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진수는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교육계 내부의 어두운 면과 인간 심리의 복잡함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성적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와 그로 인한 인간 관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하철 지하살인 사건.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이 아파트의 지하 1층은 언제나 어둡고 음습했다. 거주자들은 대부분 이곳을 피해 다녔으며 오직 청소부만이 매일같이 이 어둠 속을 헤집고 다녔다. 형사 진수는 이 아파트의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피해자는 바로 그 청소부였다. 사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어느 날 밤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지하 1층에서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 했으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에 의해 뒤에서 공격을 받아 살해당했다. 진수는 현장에 도착해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고장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의로 멈춰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는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부를 지하 1층에 가두기 위한 사전 계획된 범죄임을 의미했다. 진수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피해자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성실하고 친절했지만 몇몇 주민들과는 마찰이 있었다. 특히 최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몇몇 주민들과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진수는 아파트의 CCTV를 분석하던 중 사건 당일 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한 주민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 주민은 평소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진수는 이 주민을 신문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사건 해결의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진수는 지하 1층의 한 구석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다. 이 핸드폰은 사건 당일 밤 피해자가 사용했던 것이었고 그 안에는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남아 있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주민의 모습과 함께 놀랍게도 다른 주민들의 모습 포착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진수는 이 동영상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밝혀냈다. 사실 이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협박해왔으며 그 중 한 명이 과도한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의 반전은 공동체 내부의 어두운 진실과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냈다. 진수는 이 복잡한 심리적 동기와 범행 계획을 파헤치는 데 성공했으며 범인을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웠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아무리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공동체라도 그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면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지하철 살인 사건. 서울의 번화한 도심 속 서울역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른 아침 역을 청소하던 중년의 남성으로 그의 시신은 지하철 2호선 플랫폼 근처 어둠에 잠긴 곳에서 발견되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직감을 가졌다. 사건 당일 목격자들은 길 잃은 아이와 의심받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고 여성은 아이를 도와주려는 듯 했지만 뭔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진수는 이 두 인물이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진수는 역 주변의 CCTV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길 잃은 아이와 의심받는 여성을 마주친 장면을 발견했다. 아이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고 여성은 아이와 함께 피해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수는 아이를 찾아내어 조사를 시도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두려움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진수의 친절한 설득 끝에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겠다며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갑자기 나타난 남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리고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했다. 의심받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녀는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단지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에서 몇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진수는 여성의 집을 수색했을 때 놀라운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개인 소지품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귀중품들이 발견되었다. 이 증거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진수는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사실은 지하철 역 근처에서 불법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날 밤 피해자는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의 범죄 활동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려 했다. 여성은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었다. 진수는 여성이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사건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의 마지막에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수가 발견한 불법 활동의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 조직은 피해자를 제거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한 것이었다. 결국 진수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큰 범죄 조직의 존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진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사건의 표면만을 바라보아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빛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진수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숨겨진 셔터의 비밀.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 여행을 다녀온 직후 살해되었으며 그들의 집에서는 항상 고가의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 진수는 이 연결고리가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수는 피해자들의 여행 기록과 카메라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모든 피해자가 여행 중 같은 사진가에게서 카메라를 구매했음을 발견했다. 이 사진가는 예세인과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사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진수는 이 사진가가 살인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수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사진가는 사건 발생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었고 살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였다. 사건의 해결은 사진가가 찍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진은 모든 피해자가 여행 중 방문했던 한 장소에서 찍은 것이었다. 진수는 그 장소에서 무언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 속 배경에 항상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인물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그들이 구매한 카메라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외국 여행에서 돌아온 피해자들을 추적하여 살해한 것이었다. 이 인물은 사진가의 예세인이었으며 복수심에 불타 사진가를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것이다. 진수는 이 예세인을 추적하여 결국 그녀를 체포했다. 그녀는 사진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살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이 사건은 진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외면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보았으며 곡수의 끝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진수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함과 범죄의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숨겨진 셔터의 비밀은 그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무겁고도 깊었다. 마지막 저녁의 비밀. 서울의 한 번화한 식당가, 극히 유명한 김치찌개 식당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식당의 단골이었던 중년의 남성으로 저녁 시간이 한창인 시간대에 사망했다. 형사 진수는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고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식당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진수는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러 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술을 과도하게 많이 마셨다고 했다. 진수는 식당의 주인과 종업원, 그리고 당시 식당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수는 피해자가 최근에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 단골 손님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계에서 진수는 식당의 CCTV를 다시 면밀히 검토했고 피해자와 그 단골 손님 사이에 벌어진 작은 실랑이를 포착했다. 진수는 이 단골 손님을 추궁했다. 처음에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수는 그의 알리바이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식당의 또 다른 종업원이 그 단골 손님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돈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미리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더욱 복잡하고 충격적이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수는 피해자가 식당의 술에 독이 섞여 있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독은 식당의 주방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다.
식당의 주인은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결국 신문에서 진실을 털어놓았다. 주인은 피해자에게 큰 돈을 빌려줬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절망했다. 그리고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 곡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주인은 피해자가 좋아하는 술에 곡을 섞어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반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식당의 단골 손님과의 갈등은 사실 모든 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진수는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관계와 갈등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지막 저녁의 비밀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수는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노인정의 그림자.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귀향한 성사 진수는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의 귀향 직후 마을 노인정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 그의 평화를 깨뜨렸다. 피해자는 모두 마을의 노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장님을 포함한 마을의 중심 인물들이었다. 진수는 사건 조사를 시작하며 노인정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세댁이 사건의 주범일 것이라고 속단했다. 세댁은 남편과 함께 귀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로 그녀의 과거 정신병원 치료 이력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세댁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댁은 자신이 사건과 무관하며 오히려 마을의 노인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왔다고 털어놓았다. 진수는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을 노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갈등과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이장님과 몇몇 노인들은 과거 정신병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큰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는 사건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살해된 할머니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사건 당일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담긴 녹음기가 발견된 것이다. 진수는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할아버지는 결국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할아버지는 정신병원 부지에 대한 오랜 앙금과 갈등 끝에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노인들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진수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사건의 마지막 반전은 할아버지가 정신병원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세댁에 대한 의심은 결국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희생양이었다. 노인정의 그림자는 마을 공동체 내부의 어두운 비밀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며 진수는 사건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고향의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보여주었다. 멜로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대중음악계의 스타, 남자 아이돌 그룹 에코의 신곡 발표와 팬미팅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깨고 그룹의 메인 댄서가 팬미팅 직후 복잡한 무대 뒤 계단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된 형사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팬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수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생전에 참여했던 팬미팅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돌 그룹 에코와 그들의 팬들, 특히 백댄서들과의 복잡한 관계에 주목했다. 피해자는 그룹의 인기에 힘입어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일부 극성 팬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진수는 팬미팅에 참석했던 팬들과 백댄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심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최근에 받은 협박 편지들을 발견했다. 이 편지들은 피해자가 그룹 에코의 인기에 편승해 개인적인 명성을 쌓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진수는 이 협박 편지가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진수는 협박 편지의 필체를 분석해 그것이 에코의 한 극성 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다. 그 팬은 에코의 멤버들만을 진정한 예술가로 여기며 백댄서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진수는 이 극성 팬을 찾아내 신문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수는 사건의 해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에코 그룹 내의 한 멤버였다. 이 멤버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기를 위협하고 그룹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빼앗을 것이라고 여겨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진수는 이 멤버를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함께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에코 그룹은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고 멤버들은 자신들의 팬덤 문화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림자를 쫓는 멜로디는 팬과 스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질투와 경쟁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형사 진수는 이 사건을 통해 명성과 인기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